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태생입니다. 오늘 리뷰의 생선은 186번째 대서양 철갑상어입니다. 이게 아틀란틱 스타전이라고 하는데요. 철갑상어는 처음 하죠, 우리가? 오늘 할 대서양 철갑상어하고 내일은 백철갑상어를 할 거거든요. 화이트 스타전이겠죠, 영어로. 이거는 번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제가 번역했어요. 번역이 없어서 제가 번역을 했고, 그냥 철갑상어로 할까 하다가 내일 할 걸 고려해서 그냥 대서양 철갑상어로 번역한 기억이 나네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생긴 거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철갑이 겉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를 인갑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요. 이 등지름이 등하고 옆, 그리고 배 쪽에, 이 등은 하나겠지만 배하고 이 옆은 양쪽에 있으니까 5개의 인갑이 있겠죠. 대서양철갑상어는 인갑이 5개가 있고, 내일 할 화이트, 그러니까 백철갑상어는 등갑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화이트니까, 백철갑상어니까 하얗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고, 오늘 하는 것보다 내일 하는 게 더 큽니다. 그리고 참고로 철갑상어가 민물에 서식하는 생선치고는 가장 커요. 그러니까 바다에 서식하는 가장 큰 거는, 바다를 포함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에 가장 큰 거는 식물이고요. 엄청나게 크게 자라니까 뭐 200년, 300년씩 자라는 나무가 있죠. 이름은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동물 중에 가장 큰 거는 고래고요. 그리고 생선 중에 가장 큰 거는 고래, 상어. 그리고 민물에서 가장 큰 생물은 바로 이 철갑상어입니다. 물론 철갑상어도 그 민물에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주로 강어구에 살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민물에 산란을 하러 올라오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 상어 중에 일부는 그 강으로 올라와서 어 뭐죠? 그 포유류를 잡아먹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구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명을 보시죠. 학명은 아시펜서. 아시펜서가 철갑상어 속이에요. 내일 할 것도 속은 같습니다. 그리고 종명은 오스린 쳤습니다. 이 철갑상어는 상어라고 생각해서 연골 어강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경골 어강에 속해요. 그러니까 조기 어강에 속하는 거죠. 여태까지 지금 186번째잖아요, 오늘 하는 게. 대충 190개로 잡고, 그중에 그 연골 어강, 그러니까 상어류가 19번을 했고요. 그리고 무악 어강이 하나, 대서양 장어인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장어류 하나를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경골어류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어강에 속한 것들이에요. 어쨌든 오늘 한 철갑상어도 이름이 상어라는 게 붙긴 하지만 연골어류가 아니에요. 연골어강은 무악강은 당연히 그 턱이 없는 거고요. 말 그대로 무악이니까, 악이 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연골어강은 뼈가, 척추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딱딱한 게 아니고 연골입니다. 대신 어쨌든 뭔가 지탱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껍질이 단단해요. 그게 상어류의 특징이죠. 연골어강의 특징이죠. 그리고 오늘 한 철갑상어는 어 그 뼈가 연골이 아니고 경골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겉에 인갑이 있어 가지고 상어처럼 그 껍질이 단단해 보이는, 그래서 아마 철갑상어로 부르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 분류를 갖다가 알게 되면은 철갑상어라기보다는 철갑어 정도가 더 낫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먹는 것도 상어처럼 그 포식을 하는 그런 육식성이 아니고요. 육식을 하긴 하죠. 근데
뭐 벌레라든지 뭐 이런 걸 먹습니다. 그래서 상어하고는 좀 이미지가 달라요. 일단 차가운 물에 얕은 바다나 강바닥에 서식을 합니다. 강에는 4 년마다, 이건 매년 올라오진 않아요. 한 3 년에서 4 년, 이 종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른데, 오늘을 하는 이 대서양 철갑상어는 4 년마다 한 번씩 올라와서 산란을 하고, 내일 할 거는 3 년마다 한 번씩 올라옵니다. 대서양의 원래 발트해 원산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어디죠? 카스피해 에 에서 어부들이 이걸 잡아서, 고기는 귀족들한테 당연히 상납을 했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먹었는데, 캐비어가, 이게 사실 캐비어가 철갑상어 알이거든요. 캐비어를 원래는 그 어부들이 먹었대요. 뭐 고기는 귀족들한테 바쳐야 되니까 못 먹고. 근데 어쩌다가 어부가 이 철갑상어 알을 먹어보더니 당장 이걸 진상이라 그래서 거꾸로 냈대요. 그러니까 이 철갑상어 알을 주로 철갑상어 알을 위해서 이걸 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귀족이 그 어디죠? 모스크바에 사는 일본이 아니죠. 러시아 황제는 짜라고 불렀었죠. 이름이 다 달라요. 그 이란 황제는 황제인지 왕인지 모르겠는데 샤라고 부르고, 러시아 황제는 짜라고 부르고, 짜르, 우리 저기 어디죠? 퀴리 부인 전기 같은 거 보면 짜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어쨌든 다 부르는 게 다릅니다. 징기스 칸, 그 몽골 같은 경우는 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중국은 왕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왕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일본 애들은 천황이라고 불렀나요? 뭐 어쨌든 다 이름이 다르긴 한데, 이게 짤까지 진장돼서 진미로 알려진 그런 겁니다. 저는 먹어봤나 모르겠네요. 아마 먹어보긴 먹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자주 먹진 못했겠죠. 어쨌든 원산은 발트해고요. 근데 하도 많이 잡아 가지고 남에게 됐죠. 그 고기도 맛이 괜찮거든요. 게다가 크니까 가장 큰 민물고기라고 그랬잖아요. 민물에서 잡을 수 있는 고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 그래서 지금은 북서대서양, 그러니까 어디죠? 북미 쪽, 캐나다하고 뭐 그런 쪽에 제일 풍부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이건 치어입니다. 엄청나게 작죠? 아까 그거는 되게 커 보였죠? 몇 미터까지 크는지는 다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통명은 스터전부터 시작해서 커먼 스터전, 시 스터전, 알바니, 비프 이렇게 있고, 이게 제가 조기 어강이라는 것 갖다 특별히 넣습니다. 왜냐하면 상어이기 때문에 연골 어강으로 생각할까 봐. 조기 어강, 철갑상어목, 철갑상어과고, 거기까지는 번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름은 없어서 제가 대서양 철갑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철갑상어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수염이 5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염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길이는 4.3 미터까지 자란다고 해요. 오래 살아요. 60 년인가 뭐 이 정도 살고, 내일 할 거는 100 년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겠죠. 어류는 원래 육상에 있는 동물하고는 달라 가지고 바다에 살면은 쪼끔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력 때문에 체중에서 쪼끔 더 자유롭죠. 무게는 800 파운드니까 400 킬로까지 크네요. 엄청나게 크죠? 평균은 뭐 200 파운드라고 그러니까 100 킬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니 뭐 멸종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뭐 60 년이니까, 60년 산다 그러면은 사람도 예전에는 60년 정도를 살았죠. 제가 인제 환갑잔치를 다음 달에 할 건데 어쨌든 어 그러면은 보통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하에서 성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한 16세 정도가 되면 어 알을 낳을 정도의 그 성적인 성숙을 하죠. 근데 철갑상어도 60 년을 산다면 비슷하지 않겠어요? 한 10년 이상은 돼야 알을 낳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 잡히면은 다시 크는데 몇십 년이 걸리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알을 낳으려면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니까, 게다가 또 알은 맛있지, 고기도 좋지, 크지.
그러니까 남획될 모든 그 가능성,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멸종위기 종 중에 하나입니다. 몸 색깔은 청록색이나 올리브 갈색이고 측면은 밝아지고 배는 백색입니다. 머리는 식수정이 있고요. 그래서 상어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개의 수염이 있다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렸고 주둥이는 길고 평평한 편입니다. 등에 하나 인갑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옆구리와 배는 양쪽에 하나씩 해서 5줄의 인갑을 가지고 있고 산소 농도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게 따뜻한 물 같은 경우는 산소 농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물에 주로 삽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인 경우는 수면에 주로 올라와요. 수면, 이게 원래 바닥에서 사는데 어, 일단 바다에 사는 이유는 먹이가 바다에 있어요. 바닥에 먹이가 있는 데서 살지만 먹는 것보다 일단 생존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수면으로 올라와요. 수면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그 산소하고 접하잖아요, 물이. 그래서 용존 산소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란지 복귀도 이게 그 뭐죠? 스틸헤드, 어제 했던 게 스틸헤드였죠. 스틸헤드 같은 경우는 댐 때문에 산란지 복귀가 어려워서 거기다가 러더, 연어 사다리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는데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올라오게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뭐 그냥 물이 더 낫긴 하지만 어쨌든 그 러더를 당해서 올라오긴 하는데 얘는 너무 크니까 그거를 못 올라와요. 그 사이즈가 연어 사이즈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멸종위기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란도 못하고 맛도 좋고 그리고 성숙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양식을 합니다. 치어는 갑각류나 벌레, 연체동물 이런 걸 먹고요. 성어는 저서에 있는 이페류, 풀새우, 등각류, 양각류 맛있는 것들을 먹네요.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먹습니다. 8살 이상이 되면 4년마다 산란을 위해서 강상류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산란한 다음 바다로 내려가죠. 그리고 바다에서 체중을 늘려가지고 다시 강으로 올라오는데 4년 동안 늘리는 게 한 20% 정도래요. 그리고 강에서 다 사용하면 다시 내려가서 그만큼 또 물론 뭐 지방 상태가 가장 효율적이니까 단백질보다 지방이 훨씬 더 그 열 함량이 높잖아요. 2배 이상이니까. 그래서 지방 보통 뭐 간이나 이런 데 저장을 하겠죠. 15도에서 25도인 수심 49m 이내의 강바닥에 부화를 합니다. 강바닥이 49m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강에서 3년간 성장을 해서 다시 올라오고 이거는 회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내일 할 백철갑상어는 회로 먹는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캐비어가 진미라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살도 맛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728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